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루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4일 오후 10시 45분 본방이 시작돼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벌써 11번째입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 제목부터 굉장히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낚시당해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게 될 내용은 바로 타임머신에 대한 존재 여부의 미스테리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게시판에 제보가 들어왔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 제보가 들어왔던 건 타임머신이 아니었어요. 타임머신이 아니고 존 티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존 티토라는 얘기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존 티토가 누군지 저는 아예 몰랐고 검색을 해봤더니 좀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존 티토에 대해서 되게 깊게 찾아보던 중에 이 존 티토라는 사람하고 타임머신이라는 분하고 연결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범위가 타임머신까지 가게 되었고 타임머신에 대해서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오늘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타임머신이 존재할까요? 저는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 이 생각부터 먼저 출발했어요. 정말 타임머신이 존재할까? 만약에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 아마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왜냐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타임머신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굳이 그거를 그렇게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할게요.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는 그 가정하에 타임머신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이 일이 타임머신의 증거다. 라고 해서 인터넷상을 굉장히 핫하게 달궜던 그 녀석들 제가 총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4가지를 갖고 와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되게 미스테리하다, 이상하다, 무섭다, 쌍 이런 걸로 끌지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좀 진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무언가 좀 의심이 가는 것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찾으려 노력을 좀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도 똑같이 모든 사진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찾으려고 정말 미친듯이 검색했습니다. 타임머신이 정말 존재할까요? 일단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우리 본방에 계신 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있다라고 믿어봅시다. 나도 있다라고 믿고 출발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믿는 걸로 약속을 하고 타임머신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있대요. 타임머신의 증거는 타임머신 기계를 얘기하고 FBI 문서나 CIA 이런 문서가 아니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다가 발견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될 첫 번째 타임머신의 증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 시간여행자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띄우는 사진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사진에서 라고 해서 눈에 띄시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 사람 뭐지? 라는 느낌이 빡 드는 그런 사람. 아니 이 새끼가 좀 특이한데? 아마 시간여행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 그런 사진일 겁니다. 제가 이분의 집중을 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조금 편집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주목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집중되십니까? 눈에 팍 띄죠? 맞아요. 이거 서프라이즈에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들 중전로에 약간 정장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혼자 저하고 비슷한 포머드 머리에 선글라스를 딱 쓰고요. 그 가운데는 약간 무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에 그리고 지금 손에 보면 어떤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DSLR 카메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시간여행자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논란을 가중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별명은 힙스터입니다. 별명은 힙스터고요.
특이했던 건 옷이 일단 어벤져스 같은 옷이 특이했고 헤어스타일이 특이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으며 DSLR 같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놀랍죠? 시간여행자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존 티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 대한 모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네, 영상 분석도 다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픽셀 깨진 것까지 다 조회해봤는데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찍힌 사진. 그림자부터 명암까지 완벽합니다. 이건 진실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젠장 타임머신이 있나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언가 하나 이상했어요. 도대체 선글라스가 언제 만들어진 거지? 선글라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선글라스에 대한 좀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실제 이 사진은 1940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제가 선글라스의 역사를 찾다가 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실제로 1932년 제작된 1932년입니다. 1932년에 만들어지고 광고되어 판매된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선글라스가 바로 이 선글라스입니다. 확대해 본 결과 동일한 선글라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사진이 1940년대에 찍혔기 때문에 1932년에 판매되었던 이 선글라스는 이때 당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럼 일단 선글라스에 대한 부분은 끝났네요. 우리 선글라스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선글라스는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저 M자 옷 있죠? 저 옷을 도대체 저게 어떤 옷일까? M자에서 진짜 무슨 뭐 어벤져스 같은 옷일까? 라고 찾다가 찾았습니다. 이 옷입니다. 너무 막 박살내나요, 여러분? 이 옷은 몬트리올 마룬 하키 팀의 유니폼이며 1924년 시즌부터 38년 시즌까지 약 14년간 하키 선수복으로 입던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이에요. 그 몬트리올 마룬 하키 팀 거기 옷입니다. 옷도 이 옷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DSLR 같은 사진입니다. 카메라가 있었다라는 건데 저 카메라에 대해서는 조금 잘 보이진 않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DSLR 같은 이런 사진이 있죠. 이런 사진, 일명 포터블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포터블 카메라가 실제로 코닥에서 만든 게 1930년, 194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1940년대에 찍었던 사진이니까 실질적으로 포터블 카메라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던 겁니다. 네, 필카요. 저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사진 첫 번째로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분이 선글라스를 썼다, 너무 현대적 머리다, 그리고 옷이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되게 나름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스타일이야 어차피 들고 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선글라스는 이미 32년에 나왔던 작품이고 지금 옷은 배경이 달라요 라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몬트리올 하키팀의 유니폼과 굉장히 유사한 됐죠? 저 로고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 티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를 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이분의 가족분들이 사진을 찾은 겁니다. 이분은 현재 추정하건대 캐나다 공군 출신이셨던 에드워드 러셀이란 분입니다.
아직 확신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족분들은 이분이 에드워드 러셀이다 라고 해서 그 가족분들이 사진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 에드워드 러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여행자라고 불렸던 일종의 타임머신에 대한 증거로서 얘기했던 저 첫 번째 사진은 죄송하지만 1940년대에 찍힌 사진이 맞으며 이분은 시간여행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패션 피플일 수도 있고요. 조금 남들과 다르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왔던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캐나다 공군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던 타임머신에 대한 증거라고 알려졌던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타임머신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타임머신이 있다고 믿자고요. 그게 있을 수 있어. 좋아요. 첫 번째 사진은 그래 되게 유명했고 서프라이즈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조사를 좀 덜 하신 거예요. 좀 덜 했으니까 좀 다른 것도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더 서커스의 시간여행자입니다. 더 서커스가 뭐냐면 찰리 채플린의 영화이며 1928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28년에 만들어졌던 더 서커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년의 여성이 무언가 핸드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핸드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진을 확대하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쵸? 갤럭시 S. 1928년 작품인 더 서커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좀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서커스입니다. 저 여성분 뭔가 되게 들고 가는 거죠? 확대합니다. 점점점 확대 좀 할게요. 이 여성분이 들고 있는 것, 이 여성분이 들고 있는 것, 저게 핸드폰이다. 핸드폰이다. 셀폰이다. 그렇죠. 저 당시에 기지국도 없는데 셀폰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1928년입니다. 저렇게 조그만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찾아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1928년에 가장 많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바로 이것. 바로 이것입니다. 핸드폰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928년 더 서커스에서 발견되었던 어떤 사람이 들고 있던 저 모양의 정체는 바로 보청기입니다. 보청기입니다. 정답입니다. 보청기입니다. 이분이 들고 있던 것, 보청기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도 박살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명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외부에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인데 저 사진들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다 보니 그냥 하나씩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여행자라고 불렸던 그 선글라스는 그냥 그대로 박살났고, 두 번째, 더 서커스에 나온 사람도 그냥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상했던 세 번째
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42년 후에 자기 자신과 사진 촬영을 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분이 2008년 10월 자신의 30살 생일날 스웨덴입니다. 싱크대가 새길래 수리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밑에 뭔가 이렇게 빛이 났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기서 42년 후에 자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서 이 사람과 셀카를 같이 찍었고 같은 문신이 있어서 본인인 줄 알았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름 찾는데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하칸 노르드비스크입니다. 이름도 참 어렵죠? 스웨덴 사람이어서. 하칸 노르드비스크입니다. 뭐야 쌍이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 2008년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걸 올리고 엄청난 파워블로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AMF라는 스웨덴 연금 회사입니다. AMF요. AMF라는 스웨덴 연금 회사가 만든 웹사이트였고요. 일명 바이럴 마케팅의 일부였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허무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뭐야 이게? 외부에서 타임머신에 대한 증거로서 알려져 있는 사진,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박살이 났습니다.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임머신 없구나. 없겠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바로 최고의 미스터리 존 티토입니다. 이 존 티토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이 존 티토라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어디선가 나와서 무언가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존 티토예요. 제가 존 티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이제 보게 될 건데 정말 내용이 깊었어요.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건 뭐냐면 존 티토는 생각보다 말이죠.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생각이냐면 이 사람이 어느 특정 사이트에 나타납니다. 포럼 사이트에 나타나서 자신이 미래에서 왔으며 자신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서술을 쭉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둘씩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맞아 떨어진 첫 번째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타임머신을 개발한다. 타임머신을 개발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회사명도 같이 얘기할 거예요. CERN이라는 유럽 원자핵 연구소에서 무언가 물질을 발견하며 무언가 해낸다. 예언을 합니다. 1년 뒤 적중됩니다. 두 번째, 이라크가 핵무기를 숨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1차, 2차 걸프 전쟁이 발발한다. 정답입니다. 적중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내 광우병이 발생한다. 적중했습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된다. 적중했습니다. 새로운 교황이 탄생한다. 적중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씩 예언을 하죠. 하나씩 예언을 하게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존 티토가 정말 미래에서 왔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두 양쪽 의견이 미친듯이 팽팽하게 대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 티토가 말한 그 원문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존 티토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티토입니다. 2000년 11월 2일 시간여행을 다루는 외국 포럼에 타임 트래블 제로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메시지가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타임머신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냥 게시글에다가 타임머신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2036년에 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2036년이요. 미래에서 왔죠? 그리고 나서는 2001년 1월 27일부터는 다른 포럼에 존 티토라는 이제 예명으로 아이디를 바꿔서 활동을 하며 아이디를 이제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그냥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원래 그냥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중충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는 2036년에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일명 어그로를 끈 거죠. 그리고 2001년 약 4개월이 지나고 나서 1월 27일 날 포럼에서 이제 아이디를 존 티토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36년까지의 모든 예언을 하고 타임머신에 대한 얘기와 매뉴얼을 공개까지 다 합니다. 타임머신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최초의 메시지를 남긴 뒤 2001년 3월 24일 작별을 알립니다. 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작별을 알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존 티토라는 이름을 쓰고 나서는 약 3개월간 활동을 했고요. 약 2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 실제 처음에 글을 올리기부터 끝까지로 하면 약 3, 4개월 정도의 활동을 했다가 사라진 정말 순식간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진 그런 어쩌면 진짜 시간여행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문 어그로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100% 어그로지. 그런데 존 티토가 얘기했던 것 중 지금의 존 티토를 만들게 된 게 바로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그 힉스 입자에 대한 예언을 맞춘 거예요. 그걸 맞추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되면서 그 CERN에 있던 그걸 미리 맞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모든 내용이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며 그동안 존 티토가 남겼던 모든 글들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티토가 최초에 남겼던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지금 제 게시판 여기에다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티토가 실제로 남겼던 첫 번째 글입니다. 2001년 1월 27일 오후 12시 45분 처음 남겼던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뒤가 조금 잘렸네요.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글자 수 제한으로 뒤가 조금 잘린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잘린 거야, 이거? 네, 어쨌든 요 글로 남기게 되고 존 티토가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존 티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자기는 2036년에서 뭐였냐면 자신은 군인이었다. 군인인 존 티토다. 자신은 1998년생이며 이 남자가 미래에서 지금 이제 과거로 온 이유가 뭐였냐면 핵 전쟁 이후에 황폐한 세계의 인터넷 재구축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기의 컴퓨터를 다시 가지러 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초기 컴퓨터를 다시 가지러 왔대요. 여러분 내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밝혀줄게요. 컴퓨터를 입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뭐냐면 바로 IBM 5100입니다. IBM 5100이 왜 그랬냐면 매뉴얼에는 없는 컴퓨터 언어의 번역 기능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러 왔다. 라고 이 사람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존 티토가 글을 남겼던 걸 사람들이 다시 집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입자에 대한 부분을 맞추니까 뭐야 하고 다시 보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 사람이 봤더니 자신은 2036년 군인이었으며 미래에서 왔고
초기 컴퓨터를 가지러 왔고 IBM 5100이라는 모델을 가지러 왔다. IBM 5100이라는 모델은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바로 이 그림의 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 컴퓨터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가지러 왔고 자신은 이걸 현재 입수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임머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타임머신을 타게 되면 처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연도, 날짜, 시각의 좌표를 찍는다. 그리고 시동을 걸게 되면 중력장이 형성되며 탑승자의 신체를 포함해서 모든 게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장치가 가속되며 주위의 빛이 굴절되기 시작하며 일정 상태가 되면 자외선이 폭발을 하게 된다.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주위가 어두워졌던 게 원래대로 돌아오면 시간여행이 끝난 것이다. 약 1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에 유언을 합니다. 예언을. 타임머신은 2034년, 자기가 그러니까 온 2년 전이죠. 자기가 36년에 살았으니까 2034년 유럽 원자핵 연구소, 아까 말씀드린 CERN이 시제품 1호를 탄생시킨다 라고 합니다. 지금 존 티토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읊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과거로 돌아가면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니냐? 물리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존 티토가 남긴 글입니다. 시간여행에 따라 생기는 결과의 부분은 바로 Parallel World, 평행 우주론에 따라서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 우주론이 뭐냐면 이런 얘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에 있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젊었을 때 죽인다고 해서 자기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평행 우주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갔어서 여러분이 거기서 무언가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렇게 돼도 그 역사의 흐름대로 가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역사의 흐름이 하나 더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시간여행자가 과거에 온 시점부터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면 미래는 자신이 있던 세상과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명 평행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미친 듯이 답니다. 댓글 봤는데 되게 웃겼어요. 댓글을 답니다. 아니 그러면 너 말대로 평행우주론이면 과거에 돌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미래로 가냐? 어떻게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로 되돌린 시간여행자가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려면 자기가 최초에 도달했던 과거 시간의 설정 시점으로 돌아간 뒤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까 그 IBM 컴퓨터를 가지러 왔잖아요. 됐죠? 근데 2036년에 1975년으로 자기가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돌아가서 IBM을 입수를 하고 1998년에 자신의 부모님을 방문하고 2000년에서 지금 글을 남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2000년에 지금 있지만 자신은 1975년으로 돌아간 뒤에 다시 2036년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었습니다. 좀 이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터미네이터에 집중하세요. 터미네이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036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텔레비전, 전화 같은 건 인터넷의 웹 형태로서 나오게 된다. 무선 인터넷은 어디든 가능하다. 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진짜 유명한 기업들은 2036년에 없다. 사람들이 휴대용 카메라를 다 들고 다닌다. 외계인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식료와 음료 같은 담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온난화 문제는 따로 없었다. 출생률이 굉장히 낮다. 에이즈, 암 이런 녀석들의 치료약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핵 전쟁으로 인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따라서 각국 간의 외교의 교류가 아예 없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60세가 채 안 되었다. 이렇게 2036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존 티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존 티토가 시간여행자다, 미래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정말 맞아떨어진 것도 있다 보니까 저도 순간 흠칫했어요. 아, 진짜 맞나? 이거 진짜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 티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 티토가 실제로 포럼에 남겼던 글이죠. 포럼에 남겼던 글, 거기에 나온 글들을 제가 쫙 보면서 존 티토의 화법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걸 찾았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째, 존 티토의 화법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확실히 무언가 컴퓨터 쪽 있죠.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에서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단어를 써요. 저도 모르는 이상한 단어들. 정말 깊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은 다 간단, 명료, 단순 이런 말들만 씁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미래에서 왔으면 전부 다 구체적이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자기를 군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군인이라고 한 것 치고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너무 깊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조금 얘기한 것 중에 비슷한 부분이 아까 있던데, 존 티토는 미래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언제,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얘기 드릴게요. 광우병이 일어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무언가 맞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 퍼나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말이 바뀐 거예요. 존 티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포럼에 광우병과 관련된 문제들, 자신은 그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 햄버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패티에 광우병이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은 먹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 새끼 광우병 예언했어, 이렇게 끼워 맞춰요. 실제로 존 티토가 남긴 포럼의 글들을 확인해보면 존 티토는 직접 이렇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후세인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전쟁이 나겠지, 미국이 가서 쏘겠지 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남기는 글에 존 티토가 그냥 그렇다라고 남긴 것 보고도 존 티토가 그걸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존 티토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화법, 이상할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깊다. 웃긴 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깊은데 단어를 보면, 사용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군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 이후에 나오는 무슨 이렇게 물리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임머신에 대한 이런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허술하게 이야기해요. 허술하게.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대충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가 뭐냐면, 존 티토가 일명 얘기했고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조사해왔는지 모르잖아.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지금부터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CERN이 타임머신 시제품 1호를 만든다. CERN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 WWW 있죠, 이거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많은 물리학 이론을 여기서 다 연구했습니다. 엄청난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연구했던 건 타임머신이 아니고 바로
미니 블랙홀, 즉 힉스 입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었어요. 그 명칭은 LHC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LCH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LHC 프로젝트는 이미 1994년부터 시작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존 티토 2000년이었죠? 1994년, 즉 6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CERN은 말이죠. 여러분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CERN은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CERN의 특징입니다. CERN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 공개를 합니다. 실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나씩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관심만 있다면 CERN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CERN 커뮤니티에 들어간 다음에 CERN에서 여기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의 내용만 봐도 미니 블록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미리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때 당시에 존 티토가 CERN이 앞으로 뭘 발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건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94년부터 시작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그냥 진짜 발견이 된 것 뿐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미니 블랙홀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미 94년부터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포럼이 물리학 포럼이었죠. 실제 그 물리학 포럼에 그 존 티토가 써놓은 글 밑에 댓글을 보면 뭐야 이거 CERN에 얘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이미 물리학 포럼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 이게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밖에 나와서 확대되고 확대 해석되고 퍼진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라크가 핵을 능lik해서 2차 걸프전이 발생할 것이다. 2000년 8월 사담 후세인은 무력 사용 위협을 나는 받더라도 유엔에 무기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담 후세인 죽었죠? 미국이 건수 잡았죠. 되졌다 이 새끼. 이 새끼 되졌다. 여러분, 미국은 중동의 패권을 계속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유엔 사찰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겠다. 그럼 당연히 미국하고 싸우자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존 티토는 걸프전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개떼같이 물려서 우와 이 새끼가 맞췄네. 사기치지 마세요. 맞춘 게 아닙니다.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얘기했는데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우병.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광우병은 존 티토가 그냥 글을 나 맥도날드에서 나 이 맥도날드 안 먹어. 맥도날드 먹으면 광우병 걸릴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릴 것이다. 야 이건 나도 아는 사실이다. 중국은 세계 5번째로 인공위성을 이미 1970년에 쏘아 올렸어요. 전 세계 5번째입니다. 인공위성을 70년대 이미 쐈고 92년에 유인 우주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었어요. 92년에 했던 거야. 92년에 유인 우주선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2000년에 그냥 중국이 이제 아마 갈 거야. 유인 우주선 쏠 거야. 모를 리가 있냐고. 여러분, 이 사람은 물리 포럼에 있었다고.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중국이 92년에 유인 우주선 쏘겠다고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가겠지 당연히. 언제 갈지를 맞춘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갈 거다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개떼같이 불러서 와 대박 이렇게 듣고 모른 거예요. 몰린 거죠.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티토가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교황이 바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셨습니다. 1920년생이셨어요. 1996년부터 이미 파킨슨 합병증과 관절염 문제 때문에 이미 굉장히 힘드셨던 상태예요. 굉장히. 당연히 바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따 우리 별빛도님 말씀하신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존 티토가 그 이후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틀렸어요.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읊어볼게요. 존 티토가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2000년에 말한 거니까 2004년 하계올림픽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은 중단되며 2040년에 들어서야 다시 부활한다. 개소리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2005년 미국 도시부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화로 각 도시 내외에 내전이 발생해 이때 일어난 폭동의 원인이 되어 미국 연방정부는 기능을 잃고 5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여기저기 내전이 발생하여 2008년 전면전을 벌어지게 된다. 개소리. 다음입니다. 중동 국가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된다. 개소리. 다음입니다. 2011년 내전이 원인이 되어 미국이 분열됐지만 그 다음에 아메리카 연방제국이 건국된다. 개소리. 다음입니다. 2015년 러시아가 반란부대의 원조를 명목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투하 도시 내부가 완전히 붕괴다. 개소리. 다음입니다. 다음 2020년 이게 미국 미래예요 여러분. 미국 도시부의 패배로 내전이 거의 종결되어 새로운 연방정부가 설립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내전 후의 생존자는 도서관이나 대학 주위에 집결해 커뮤니티를 결성한다. 이 전쟁으로 30억 명이 사망한다. 뭘까요? 2021년 호르고츠 베네티소 유람선이 갑작스레 사라져 이를 계기로 중국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21년이에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2031년 지구 장기장이 갑자기 파손되어 모든 기계와 통신 장비가 10분간 마비된다. 멀었습니다. 2034년 유럽 물리학자 아까 보여드린 CER란이 타임머신 1호를 만든다. 개소리입니다. 모르요. 이건 모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부터 이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진짜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없다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존 티토의 예언이 앞쪽 부분은 맞았지만 뒤쪽 부분이 틀렸죠. 근데 이게 존 티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존 티토가 평행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평행우주론을 얘기했으니까 존 티토가 앞부분까지만 맞춘 거고 그 뒷부분은 무슨 원인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야. 그래, 그 얘기. 저 얘기가 나와요. 저도 저 얘기를 봤습니다. 저도 저 생각을 했어요. 존 티토 말대로면 평행우주론에 근거해서 다시 얘기가 분할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린 지금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믿고 있는 거잖아. 우린 존 티토 편이야, 아직은. 저도 존 티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티토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존 티토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존 티토의 흔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 존 티토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죠.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관심 종자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존 티토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존 티토 재단이 생겨요. 존 티토 재단에서 존 티토에 대한 공식 책이 출판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인이 설립돼 있었어요. 법인 회사가 존재해요. 법인.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에 있는 사립탐정 마이크 린치입니다. 마이크 린치라는 사립탐정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게 됐냐면 실제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존 티토의 부모가 그 어린 존 티토를 데리고 와서 로렌스 하버라는 로렌스 하버 집중하셔야 돼요. 로렌스 하버라는 변호사에게 와서 미래에서 왔다는 녹음물에 대한 증거물도 주고 존 티토의 이야기를 쫙 해줬다. 그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지켜주고 이런 걸 했다. 쉽게 얘기하면 로렌스 하버가 대리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로렌스 하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서부터 책이 나오고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립탐정 마이클 린치는 이 부분을 찾고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999년부터 2003년 동안 플로리다주에 거주했다던 존 티토, 즉 아기 존 티토죠. 엄마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아기 존 티토 가족에 대한 어떠한 기록물도 없었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대리인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아들이 미래에서 와서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존 티토의 부모가 법적 문제를 위탁한 거예요. 로렌스 하버한테. 근데 로렌스 하버에 대한 사무실을 조사를 해봤는데 존 티토의 부모가 와서 얘기했다는 민사적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부터 이분이 로렌스 하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존 티토에서 로렌스 하버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로렌스 하버를 털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진짜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진짜 웃긴 일. 추천 좀.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은 누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추천을 안 누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추천이, 했어. 여러분의 추천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아유, 센스쟁이들. 유튜브에 나오신 걸 유튜브에 나왔어요. 축하해요. 유튜브에 나오십니다. 지금 거의 몇 명이야? 거의 300명 가까이 보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유튜브 분들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받아야 됩니다. 민님 안녕하세요. 장난 아닌데? 이야, 여러분들 되게 집중 많이 하고 있었구나. 좋아요. 네, 추천 구걸 맞습니다. 네. 유튜브 분들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와서 좀 눌러주면 안 됩니까? 자, 이제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 좀 드릴게요. 디텍티브 탐정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존 티토에서 바로 로렌스 하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재단이 설립했던 책, 존 티토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기 3개월 전인 2003년 9월 16일 설립되었던 존 티토 재단에 있는 주소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재단에 속한 사람은 로렌스 하버 한 명입니다. 한 명. 주소는 그냥 이상한 주소. 산 사람도 없고 법인 설립자는 법인 1인 법인이에요. 1인 재단. 로렌스 하버만 있는. 존 티토의 부모가 어린 존 티토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떠한 증거도 없고 그거에 대한 기록도 없으며. 여러분, 아무리 존 티토의 부모가 멍청해도 로렌스 하버한테 모든 재단 설립권을 맡기고 모든 판권을 맡기고 수익금을 다 준 상태로 어떠한 자신의 명부에 등재하지도 않고 숨는다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숨을 거면 로렌스 하버한테 어떤 증거물도 주면 안 되죠. 이상했던 거죠. 그런데 있죠. 로렌스 하버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마이클 린치도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로렌스 하버는 변호사인데 어떻게 이걸 다 알지? 변호사가 물리학 포럼에 들어가서 놀았다고? 오늘 여러분 장난 아니죠? 깊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확인했다고? 이상한 거예요. 마이클 린치는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거든요. 확인을 해봤지. 변호사 치고는 컴퓨터 전문 지식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게 이상했던 거지. 어떻게 변호사가 어떻게 물리 포럼에 가서 맨날 놀고 다니지? 이상했던 거지. 조사해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로렌스 하버는 친동생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리차드 하버입니다. 리차드 하버인데 충격적인 건 델라 이글 포인트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입니다.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예요. 뭔가 조각이 맞춰지십니까?
고등 물리학 정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며 물리학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IBM 5100에 대한 컴퓨터 이야기만 굉장히 깊게 했던 사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존 티토. 아마도 당신은 단순 어그로꾼으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처음에 그냥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올리며 그냥 놀았던, 아이디도 굉장히 찐따 같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주기 시작을 하죠. 당신은 2036년에 왔다라는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고 아이디를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티토. 사람들에 따라서는 존 티토가, 그 존이라는 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존이고요. 그리고 티토가 터미네이터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각보다 어그로가 굉장히 많이 끌리셨겠죠. 우연치고는 너무 빠르게 힉스 입자가 발견된 거겠죠. 해봤는데, 그냥 썼는데, 뻘글을 썼는데, 뭐야? 자신의 글이 랭킹 1위를 찍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급의 파급 효과가 커졌겠죠. 당신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엄청나게 관심을 받아 좋았는지도 모르겠죠. 당신은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문제는 당신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까 맞추긴 해야겠죠. 그런데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특징은 가장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률이 높은 걸 배치했고, 뒤로 가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화법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한 가지 알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 돈벌이가 될지. 당신의 형이 변호사죠. 법인재단 설립하는 것 정도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존 티토는 아마도 로렌스 하버와 리차드 하버 두 형제가 만든 허구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난 끝까지 당신을 믿었거든요. 당신이 말한 대로 예언이 틀렸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한 평행우주론상으로 깨질 수 있다까지 믿었지만, 이 뒤에 보여진 이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무섭게 매치가 되는 게 이상합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재단을 그대로 없앴습니다. 그렇게 존 티토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팩트체크 없이 그냥 존 티토가 미래를 맞췄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확장되고 와전되고 진행되면서 지금 2017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존 티토는 어떻게 믿어보려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론 미스테리 극장 타임머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서 타임머신의 증거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여행자 사진, 선글라스 쓴 사람, 그거 뻥이다 증명했습니다. 더 서커스한 영화, 1928년 영화에 이것도 오류다, 보청기였다 찾았습니다. 42년 후에 자기 자신과 촬영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 그냥 어그로였죠. 연금회사가 했던 작품이었다. 마지막 4번째, 최고의 미스터리 존 티토, 이것도 허구입니다. 전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은의 정의는 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겠습니다. 김원의 이론 미스테리 극장 타임머신의 진실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관련된, 타임머신과 관련된 설들이 나올 때마다 2탄, 3탄 끊임없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박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추천과 즐겨찾기 아프리카TV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미스터리를 박살내서 죄송합니다. 전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